도대체 왜 어떤 삶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진실은 영원히 덮어두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고 마는 걸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43화, 44화는 바로 그 지독하고도 시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멈춰가는 심장 소리와 한 여자가 쌓아 올린 거짓,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동을 따라 우리를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 43화의 문은 이지혁이 마주한 청천벽력 같은 선고로 열립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외모와 실력으로 비혼주의를 외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던 이지혁에게 운명은 너무나 가혹한 장난을 걸어왔는데요. 운전 중 갑작스러운 통증에 차를 세워야 했던 이지혁은 결국 병원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차가운 진료실 공기보다 더 서늘한 의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사는 이지혁의 심전도와 엑스레이, 혈액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결과까지 낱낱이 살피더니 입술을 뗍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이름조차 생소한 이 진단명은 이지혁의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 그리고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는 이지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더라고요.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에게 되묻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거냐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입원으로 증상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의사의 진단은 이지혁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급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심장 이식뿐이라는 말에 이지혁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살, 이제 막 인생의 화려한 날들을 그려가던 청년에게 심장 이식이라는 말은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이야기였을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이 고통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이제 막 마음을 추스르고 재취업의 기쁨을 누리려는 아버지 이상철과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헌신해온 어머니 김다정에게 차마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지혁은 슬프고도 완벽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회사에는 급박한 도쿄 출장이 잡혔다고 둘러대고 2박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위해 병실에 몸을 숨깁니다.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어머니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어 도쿄에 잘 도착했다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이 대표가 되어 첫 해외 출장을 갔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하며 일본 안 가봤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수줍게 교토여행의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아들 이지혁은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더라고요. 정작 자신은 병실 침대 위에서 심전도 모니터링 장치를 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한편 이지혁이 연락도 없이 도쿄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은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오랫동안 선배 이지혁을 짝사랑해온 지은호에게 그의 갑작스러운 출장은 서운함을 넘어선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난 건지, 왜 자신의 문자에는 답장조차 없는 건지 지은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병원 옥상에서 지은호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내가 있었구나라고 나직이 의존일 뿐이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고 이제야 마음을 잡고 싶었는데 왜 하필 지금 떠나라고 하는 건지.
하늘을 원망하는 이지역의 오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그림자는 또 다른 곳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절친 박성재의 집안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은 마침내 아내 고성희의 실체를 모두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고성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딸이 바로 이 지역의 곁에 있는 지은호라는 사실, 그리고 고성희의 숨겨진 아들 한우진이 간이식 수술을 위해 자퇴까지 했다는 모든 내막을 박진석 회장은 조사 파일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답게 결단을 내립니다. 고성희가 그동안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는 아내를 향해 차가운 축객령을 내립니다. 집안에서는 박영란을 괴롭히던 스토커 양지일이 구속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박진석에게 애교를 떨며 여자는 남자가 알아주면 100배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알고도 속아주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지라는 뼈있는 대답으로 응수했습니다. 결국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자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 그 낯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침실 테이블 위에 놓인 뒷조사 서류를 본 고성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흔적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고성희는 이 모든 것이 의부사들 박성재의 고자질이라 착각하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더라고요. 이 지역의 동생 이지환과 박성재의 동생 박영란 사이에도 쓸쓸한 이별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박영란은 마침내 프리덤이라는 필명의 작가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지환은 그녀의 마지막 보디가드 업무를 수행하며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위해 케이크와 촛불을 준비하며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함께 미행도 하고 일탈도 즐기며 쌓아온 시간들을 추억하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박영란은 우리 이제 무슨 사이냐고, 친구는 된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지환은 끝내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전우지라는 말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성재와 자신의 여동생 이수빈이 얽혀있는 복잡한 집안 관계를 생각하며 박영란을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자리를 떠나는 이지환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연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해 회사로 복귀한 이지혁은 지은호를 더욱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출장에서 돌아온 이지혁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풀고 싶어 했지만 이지혁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일절 거부한 채 업무상의 파일만 챙겨달라는 이지혁의 태도에 지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3일 만에 마음이 변한 건지 내가 싫어진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지은호를 보며 이지혁은 속으로 수천 번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비극에 끌어들일 수 없었던 이지혁의 이기적이고도 숭고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지혁을 찾아온 박성재는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수빈과의 사랑을 반대했던 이지혁에게 원망 섞인 소리를 하며 마라톤이나 농구라도 해서 이 답답함을 풀자고 이지혁을 보챘습니다. 운동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지혁은 박성재의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이지혁의 눈물에 놀란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 뒤치다꺼리 좀 해야겠다고,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며칠 뒤에 말하려고 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던 이지혁의 고백은 박성재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심장이 비대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직 심장 이식만이 살 길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도 사업도 이제야 재미를 붙였고 평생 벽을 쌓고 지냈던 아버지와도 이제야 겨우 화해했는데 이제 와서 떠나라는 운명의 목소리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이지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의 극치였습니다. 이지혁의 사무실에 흐르는 정적과 눈물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빌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며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이미 그녀의 모든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거짓말하는 인간을 가장 싫어한다며 26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고성이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 한우진을 챙겨달라는 박진석의 말에 아들이 자퇴하고 수술받은 사실조차 모른 척 연기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그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집안은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줄도 모른 채 아버지 이상철의 취직 소식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상철은 오피스텔 방제실에 정식으로 취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 앞에서 오랜만에 어깨를 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이제 우리 집엔 걱정이 하나도 없다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곁을 지키는 아들 이지혁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의 죽음을 숨겨야 하는 이지혁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심장을 얻고 지은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실체가 드러난 고성이는 이대로 박진석 회장의 집에서 쫓겨나 몰락하게 될까요? 그리고 친구의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된 박성재는 이지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파국과 희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 44화는 한 여자의 처절한 몰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재벌가 사모님으로서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서 있던 고성이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지금껏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욕망을 숨기기 위해 친딸인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아픈 아들 한우진을 위해 지은호의 강까지 이식받게 했던 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남편 박진석 회장의 매서운 반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며 가난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을 이뤄냈던 그녀였지만 탐욕의 끝은 결국 낭떠러지였나 봅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실체를 모두 알아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과 텅 빈 공간뿐이었는데요. 평소 그녀가 애지중지하며 모아두었던 골드바와 각종 폐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서들과 인감도장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게 왜 이래?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소리치며 당황함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서늘한 금고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오직 남편 박진석의 치밀한 복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었고 가사도우미들까지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 고성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금고를 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고성이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박진석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분노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녀에게 나 들어올 때 그 면상 보이지 말랬지라는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난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는데요. 비밀번호까지 바뀐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라며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겨울밤에 시린 바람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비극적인 몰락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인물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능력 있는 건축가이자 비혼주의자였던 이지혁입니다. 이지혁은 현재 심장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갑내기인 박성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성재는 누구입니까? 박진석 회장의 외아들이자 본부장으로 한때 지은호를 10년 넘게 짝사랑해왔지만 이제는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과 새로운 감정을 키워가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성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혁의 투병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지혁은 성재에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최종은 심장 이식이고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나는 심장 이식 기다리면서 살기는 싫다며 수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박성재는 회사 관두고 치료해야지 너. 지금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며 다그쳤지만 지혁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남겨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슬퍼하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61세의 나이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겨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버지 이상철과 평생 헌신해온 어머니 김다정이 받을 충격을 걱정했는데요. 이지혁은 성재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최대한 모르시는 게 좋다. 열흘 전에 알면 열흘만큼, 한 달 전에 알면 한 달만큼 지옥이다. 가능하다면 죽기 하루 전쯤 아시는 게 좋다는 가슴 아픈 말을 남깁니다.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 부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그 아득한 배려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 일을 하고 웃으면서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하며 애써 눈물을 참으며 웃는 지역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렵 집 밖으로 쫓겨난 고성이는 자신의 딸 박영란을 만났습니다. 영란은 고성이가 애지중지 키운 대학원생 화가이자 조신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아버지 박진석의 엄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영란에게 고성이의 짐과 외투를 전달하며 너희 엄마 주고 혼자 들어와라. 카드와 현금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만 고성이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며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호텔로 향하며 나를 이렇게 대해? 절대 가만 안 있어. 이 정도에 놀라서 벌벌 떨 고성이로 알았지? 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소유였던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를 금매로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미 박진석 회장이 모든 자산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을 찾은 고성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비용조차 결제할 수 없는 잔액 부족 상태라는 사실에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왜 현금을 뽑아두지 않았지?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그녀는 가원재단 이사장직에서도 해임된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희생시켰던 딸 지은호의 존재가 이제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이 지역의 회사로 돌아갑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에 일에 몰두하는 지역의 곁에는 여전히 지은호를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 지역을 짝사랑하며 그의 곁에서 묵묵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30세에 밝고 책임감 강한 그녀는 지역이 최근 도쿄 출장을 다녀온 뒤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졌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지역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은호가 자신에게 더 깊은 마음을 주지 않도록 일부러 모진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호는 지역과 함께 먹기 위해 어머니 정순이가 정성스럽게 싸준 유부초밥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던 그 음식을 매개로 지역의 마음을 돌려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지역은 나 유부초밥 안 먹는데 안 좋아해라며 차가운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은호는 황당해하며 선배 왜 거짓말해요? 나랑 유부초밥 먹은 게 10번이 넘는데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지역은 입맛이 변할 수도 있지 공사 구분을 좀 하려고 한다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에 은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배 좋아한다면요? 나 선배에 대한 오해 다 풀렸고 용서도 다 했어요. 내가 선배를 다시 좋아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지역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울고 있었을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구나라며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는 결국 은호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좀 엇갈렸네. 난 정리가 됐거든. 사내 연애하는 것도 우습잖아라는 잔인한 거짓말로 그녀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은호를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대표실에서 지역이 쏟아낸 눈물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사랑을 억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을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주말에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상철은 과거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가족들을 지켜온 정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지역이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조건 있는 결혼을 선택했을 때 누구보다 크게 화를 내며 아들을 쫓아냈지만 속으로는 항상 장남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걱정되어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문 앞까지 왔다가 지역과 성재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몇 달 안에 죽는다며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외치는 성재의 말과 자식 죽음을 직접 보셔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겪는 게 좋다는 지역의 대답은 상철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굳어버린 이상철의 표정,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의 정적은 이 드라마 최고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것도 아버지가 받을 상처를 걱정해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철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등장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남자의 시선 사이로 흐르는 그 지독한 슬픔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싸온 도시락을 든 채 할 말을 잃었고,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날들 44회는 고성희의 인과응보와 이지혁의 숭고하면서도 비극적인 희생, 그리고 아들의 시한부 선고를 알게 된 아버지의 오열을 예고하며 강렬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빈털터리가 된 고성희는 이대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박진석 회장을 향한 또 다른 도끼를 품을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역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철 부자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호는 과연 지역의 이 모진 태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늘이 더 깊고 짙을 때가 있습니다. 지역이 꿈꾸었던 마지막 화려한 날들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나누는 소박한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상철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화려함이었음을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상철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어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지, 그리고 고성희가 잃어버린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찾기 위해 어떤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지 더욱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성희의 숨겨진 아들 우진과 지은호의 관계, 그리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어떻게 풀려나갈지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시나요? 지역이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고 은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